자, 오늘은 1권, 2권을 끝내고 3권에서 이제 우리가 독해 유형에서 6가지 유형을 배웁니다. 알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10문제의 독해가 나오는데 이 10문제를 1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분당 우리가 읽는 속도가 몇 분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 분당 120단어에서 150단어로 읽어야 돼요. 120단어에서 150단어 읽는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리딩을 차곡차곡 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단어로 찍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푸는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푸는 거야. 시간 내에. 그죠? 그게 안 됐을 때 찍어갈 수 있는 문서. 알겠죠? 8개 정도는 맞추게 해줍니다. 내가 10개에서 8개. 알겠죠? 기쁘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어휘력은 배양이 돼야 된다. 알겠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해온 게 지금까지 그래머를, 자, 말의 순서라고 해서 어구하고 문법하고 같다라고 배웠지. 이러면서 이것들의 연습,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의 형식을 받고, 자, 이것들이 문장에서 꺼놨을 때 문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봤죠. 이제는, 자, 문장을 읽어갈 때 문장의 중요한 부분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거야. 알겠죠? 자, 앞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은 주제 문장인데, 주제나 요지나 제목은 항상 우리가 나오는 문장이야. 항상 나오는 문장인데, 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느냐가 중요하죠. 주제하고 요지하고 제목은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주제라는 것은 토픽이야. 영어로 말하면 더 쉽겠지. 자, 토픽이라는 것은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이냐야. 무엇만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요지라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알겠죠? 그럼 주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에가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알겠어요? 문장에가 서술적으로 표기되어 있을 수도 있고, 문장은 우리가 함축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요지라는 문장은 문장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글쓴이의 메인 아이디어는. 알겠죠? 자, 이것들을 요지를 함축하면 제목이 된다. 크기 순으로 말한다면 요지가 가장 적어요. 요지를 어떻게 조금 더 크게 한다고 하면 주제야. 토픽이죠. 토픽보다 더 큰 게 제목이다. 알겠지? 이번 센텐스에서는 우리가 뭘 잡는다? 주제를 잡는다. 그리고 모든 글에서는 하나의 단락에서는 하나만 이야기한다는 거야. 뭐만 이야기해? 하나만 이야기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야. 우리가 읽어가는 글은 하나만 이야기한다는 거야. 2개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글이 우리가 보면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지? 이게 이제 preparizing이라고 해가지고 바꿔쓰기야. 자, 미국의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는, 그럼 미국의 대통령을 오바마라고 했죠? 그가 인권의 문제에서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과 오바마와 희가 같죠? 이렇게 문장을, 단어를 좀 더 다르게 바꿔 쓴다 이거지. 하나의 패러그래프에서는 하나만 말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걸 잘 잡아야 되고, 문장에서 이제 우리가 스캐닝과 스키닝을 잘해야 돼요. 문장을 쭉 보면서 다 읽어가기 전에 어떻게 문장을 잡아가서 어디서 답을 찾을 거느냐, 이게 있어야 돼요. 알겠지? 주제 문장을 잡아갔을 때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놓지 못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알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를 읽어갈 거다. 항상 스캐닝과 스키닝을 하면서 어디를 먼저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는 마음이 내가 있으면 내가 좀 홀가분하게 풀 수 있잖아. 알겠지? 문법을 풀어보니까 어때요? 문법은 우리가 자, 단락별로 16개를 배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건 수동과 능동이구나.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의 수일치구나. 이렇게 딱 찍을 수 있죠? 리딩도 마찬가지야. 리딩도 그런 스킬을 가르쳐 줍니다. 알겠죠? 자, 문장이란 것은 3가지 형태로 나와 있다. 두괄식과 중괄식과 미괄식, 그 다음에 양괄식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자, 두괄식은 시험 문장에 잘 안 나온다. 왜 안 나와? 첫 번째에 답이 있어. 문장을 읽었는데 첫 번째를 읽어보니까 답이 툭 나와버리죠.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찍을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두괄식 문장은 잘 안 나온다 이거야. 알겠어요? 두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중괄식이야. 어떻게 나오냐? 문장이 이렇게 쭉 있다면, 자, introduction sentence가 나와요. 소개를 한다. 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 글도 만약에 다 읽어보겠지만 주제 문장에 주제문을 골라라 했을 때는 2가지 형태의 글이 나오는데 설명문과 논설문. 뭔가를 설명하거나 나의 논지를 펼쳐놓은 글. 이게 첫 번째 글. 두 번째는 일화성 글들이 있어요.
알겠지?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와 있다.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런 글들은 문장 안에서 잡으면 돼. 알겠니? 문장 안에서 잡았는데 일화성 글들은 추측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설명이 나오면 우리가 기본적인 사건, 뭔 사건에 대해서 이건 뭡니다. 라는 문장이죠. 뭐 우주선이 어떻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났습니다. 일반적인 것을 기사거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지? 자,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1번, 2번 문제였어요. 알겠어? 이렇게. 그 다음에 topic sentenc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뒷받침하려고 어떻게? supporting details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게 중괄식 문장. 그럼 답이 어디 정도 나와 있어? 자, 이런 문장에서 이렇게 서술이 나와 있고 중간 정도. 중간 아니면 중간보다 약간 밑에가 나와 있는 형태다 이거지. 알겠어요? 미괄식 문장은 실상적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미괄식 문장은 잘 쓰지 않아. 왜? 두괄식이나 제목을 주고요. 뭔가를 주제를 주고 쭉 풀어가거나 아니면 중괄식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미괄식 문장은 여러분한테 시험을 보려고 꼬려고 내는 거야. 글 자체를. 왜? 만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라 이거지. 많이 투자해서 마지막에서 골라라 이거지. 알겠어요? 좋은 글의 형태는 아닙니다. 실험이나 관측 사실을 통해서 결론을 쭉 말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도출하는 형태. 문장을 보면 알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글의 형태는 두괄식과 어떻게? 중괄식, 미괄식, 그리고 양괄식도 있겠죠? 자, 이런 형태의 글들이다. 그러면 어떤 글이고 이게 주제문인지 설명문인지 어떤 글이 나와 있느냐를 파악을 해내야 돼. 주제문을 찾으려면. 알겠죠? 모든 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문장의 공식을 잘 해야지만 나중에 빈칸 추론이 잘 돼요. 왜? 빈칸은 주제문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제문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 이런 애들이 나와 있으면 바로 앞에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문장이 쭉 서술에 나와 있어. 문장을 쭉 서술에 나가고 있는데, 자, 나와 있죠? 근데 example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전반적인 앞의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겠지? 답은 어디 있겠어요? 위에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글들 for example, for instance, if 또 it이 나와 있다. it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 it이 나와 있다는 것은 뭘 대신하고 있다? 명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의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열거를 해줍니다. 열거를. first, second. 자, third. 자, 첫 번째 거 that is, 즉, 또한, also 가 나와 있어요. 또한 그러니까 위의 문장을 첨가 부연하겠죠? 즉 하니까 첨가 부연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무엇보다도 첨가해 주겠죠? 자, 이런 문장은 이렇게 나와요. There are many ways.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To study English.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first, second, 자, finally 이렇게 나오면 앞에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두 번째. 자, 이제는 답이 어디 나온다? 이런 문장들은 뒤에가 나온다는 거야. 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not A but B의 형태다. not A but B의 형태는 A가 아니라 B다죠. 문장에서 A가 아니라 B다 그랬으니까 A가 중요하겠어요? B가 중요하겠어요? B가 중요하겠지. 그럼 여기는 부정어가 나와요. 강하게. 아, 잘못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건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자, 이거에 대한 설명부터 하자. 자, 이렇게 역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but, however, nevertheless, yet, still. 그러면 A가 아니라 뭐다? B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나 요약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 따라서, 그러므로, therefore, as a result, in conclusion, 결론으로 말해서 in this way 이런 방법에서 또 so도 많이 나와요. so. 알겠어요? 자, 쭉 적어놨어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어디가 답이다? 마지막 뒤에가 답이다 이거죠. 알겠어요? 공략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공략 포인트를.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자, 인트로덕션 나오고요. 토픽 센텐스가 나오고 서포팅 디테일 나오는 중괄식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중괄식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거다. Many people say. 자, it is believed. 자, 누가 말했습니다 라는 것은 기본적인 글은 뭔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지.
일반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뭐야? 꼭 반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알겠어요? 뭐가 있다고? 반박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 첫 문장이 통념이나 사건, 실태를 나타냈다. 그러면 우리가 중괄식 문장이에요. 분명히 topic sentence에서 대조가 나와요. 그냥 주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자, many people say it is often believed that common belief 이런 것은 뒤에가 뭐가 있다? 대조의 반박의 글이 있더라. 알겠지? 근데 예로서 다른 글들이 하나 있어요. 비교하자면 문장이 쭉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놓은 거를 일반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무슨 학자가 말했습니다. Say that. 그럼 이건 뭐겠어요? 자, 앞에 문장이 나와 있고 say that 하면 이건 예시겠지. 중간에 나와 있으면 알겠지? 그러면 앞에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일반적인 문장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say that, believe that 이런 게 문장 서두에가 나와 있다. 그러면 중간에 분명히 반박의 근거가 있는데 중간에서 say that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앞에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시작되는 거에서 문장을 보니까 물어보더라. 물어보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에 뭐가 답이야? 물어보는 것 답이 주제겠죠. 의문문이 있으면 그 뒤에가 답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열거해 준다 했죠? 열거해 주면 어디가 답이에요? 앞에 게 답이다. 그 다음에 자, should, must, I think, need to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뭐 해야 된다. 나는 생각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다음 문장이 답이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it is that 구문. it is that 구문이 나와 있고 자, 아니면 it is that 강조 구문. 이런 게 있어요. 강조 구문이 있으면 그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다음 문장이거나. 명령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문이면 답이에요. 뭐 해라 그러니까. 주제 문장이에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if절로 나왔어요. if절이 언제 나올 때? 마지막에 올 때는 대부분 문장에서 쭉 시작해서 if절이 마지막에 올 때는 단정적 조건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찍으면 돼요. 문제 스킬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지금 내가 간단하게 10분 정도의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해놨던 거 다 암기하세요. 그러면 문장 보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빠르게. 주제나 요지나 제목. 주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메인 아이디어인 뭐야? 요지는 자기의 어떻게 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알겠죠? 주제는 문장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추론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요지라는 것은 문장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목이라는 것은 주제, 요지를 함축하는 거다. 그래서 타이틀이죠? 자, 이런 글들의 대표적인 글은 무슨 글이 있다고요? 설명문이나 논설문인데 일화성 글들도 있더라. 알겠죠? 이런 것들을 펼쳐가는 방법은 중괄식이나 미괄식이 가장 많다. 알겠죠? 양괄식도 종종 나온다. 두괄식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거는 중괄식에서 나오는 형태는 뭐다? 항상 자, 인트로덕션 설명이 먼저 나와 있고요. 토픽 센텐스가 나와 있고 자, 그걸 뒷받침하는 디테일한 문장이 나와 있게 돼 있다. 문장에서는 알겠지? 자, 주제문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자? 예시라는 게 있으면 그 앞에 게 답이다. 알겠죠? 열거라는 게 있으면 그 앞에 문장이 답이라는 거야. 자, 두 번째. 기본적으로 글을 딱 보니까 이 글이 논설문인데 일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면 중간에 무조건 뭐가 있다? 반박의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뒷문장에 보니까 역접의 결과다. 그러면 not A but B의 결과가 있죠. 그래서 B가 답이라는 거야. 됐니? 자, 결과나 요약을 나타낸다. 그 문장이 답이겠죠. 다음 말이거나 그 문장이 답이겠죠. 그래서 결과. 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해놔야 돼요. accordingly 나왔어요. 따라서 그랬지. 위에서 위에 거에 따라서 뭐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의문문으로 시작된다. 문장 중간에서 의문문으로 시작된다. 그럼 의문문에 뭐를 찾아라? 답을 찾아라. 알겠죠? 자, 첫 문장과 끝 문장에 우리가 강하게 should나 must, I think. 자, 그 다음에 강조 구문이나 명령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 if절로 가정법이 나와 있다. 그러면 단정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 문장이 답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포인트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완전하게 내가 지금 사기성으로 들어가려면 이것만 보고 풀어줘요. 알겠지? 이것만 보고 찍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두 가지로 같이 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 아, 주제 문장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스캐닝과 스캐닝을 해야 돼요. 문장을 보면서, 아, 무슨 글인데 대충 답이 어디 나와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공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게 맞아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리딩이 자신감이 붙는 거야.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 봐요. 10분 안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리딩만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와, 다 알고 있는데 왜 내가 못했지? 이 사람들은 문장 공략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알겠지? 멍청하게 다 읽고 가다가 단어가 하나 모르니까 어떻게 버벅대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공략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오늘 주제문을 찾는 것은 뭐다? 무엇에 대한 글이다. 알겠습니까?